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달의 눈물 김채영. 손가락에서 무심코 은반지를 매만지다가 시적인 어떤 비유를 떠올려본다. 달의 눈물이라. 인카인들은 오늘 달의 눈물이라 했다고 한다. 그 감성적인 표현은 신이 아니었다면 연금술사같이 느껴진다. 그런 달밤 풀숲에 내리는 영롱한 광채의 이슬을 달의 눈물이라고 믿었을까? 그 이슬이 땅속에 스며들어 은으로 탄생된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햇살의 광채가 황금빛으로 비우더니 은은 아무래도 하얀 달빛과의 연계성이 있을 법도 하다. 달의 눈물이라는 신비한 언어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은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게는 은으로 만든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가 있다. 금반지를 어디에다 빼놓아도 금세 눈에 띄지만 은제품은 한눈을 팔면 감쪽같이 사라지고 난다. 주인의 소홀한 대접에 반항이라도 하듯이 은은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잊을만 하면 가까운 곳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금붙이 하나가 보이지 않으면 집안의 발칵 뒤집어서 찾아내야 직성이 풀린다. 하나 은으로 만든 장신구들은 눈에 띄면 손에 넣었다가 아무 곳에나 던져놓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집안에서 무심한 의식 속에 회전을 했고 어쩌다 마주치면 내 것이려니 했다. 물질을 값으로 환산하여 차별화하는 것 좋지 않은 습관이 내게 있었나 보다. 어느 날 공원에서 소풍 나온 두 분의 할머니를 만났다. 파마머리에 득스럽게 생긴 할머니의 몸에는 제법 중량감이 있어 보이는 황금 장식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팔찌와 목걸이, 손가락에 빛나는 몇 개의 반지들 한껏 멋을 냈지만 금이 주는 강렬함 때문인지 잘 차게 입은 옷이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 벤치 옆자리에 앉은 다른 할머니는 하얀 스웨터에 까만 니트 치마를 입었다. 눈에 띄는 장식이라고는 쪽진 은비녀 한 개가 전부였다. 그러나 양반 집안의 노부인처럼 기품이 넘쳤다. 얌전한 매무새의 고요한 어투, 그날 화려한 것과 우아한 것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다. 금이 오래되어도 변질되는 일이 없기에 영원한 보석의 상징으로 꼽힌다. 금과 은은 습관처럼 나란히 붙여 생각하지만 위치는 현저하게 다르다. 은은 금에 비할 수 없이 저렴하면서 관심을 주지 않으면 광택을 잃고 결국 부식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금의 도도함이 지배적이라면 은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치술함을 갖고 있다. 금이 담참 남성의 기상이라면 은은 장옷을 걸친 여인 같은 은밀한 모습이랄까. 금이 뜨거운 여름이라면 은은 차분한 겨울과 잘 어울린다. 은에 대한 비유는 대체로 눈이나 달빛, 이슬 같은 차갑고 습기 있는 것들과 적절하게 부약되어 있다. 눈 내리는 겨울은 은빛의 계절이라 한다. 눈 높인 산은 은영이라고 하며 달빛에 빛나는 이슬을 은로라고 한다. 만화를 은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은의 차가움은 단정한 관리인 듯하다. 은은 가까운 곳에서 자연의 사물을 보듬으며 잘 융화하고 있다. 은은 예로부터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선비나 여자들은 은장도를 지님으로 충장과 정제를 지켰고 사기를 내쫓아 명이 길고 오장이 편하다 해서 은잔이나 은지환 등 여러가지 은장신구를 몸에 지녔다. 채식주의자인 성녀들의 장수비결은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은의 효능이라고 한다. 땅속 깊은 곳에 영양분과 함께 은을 흡수하는 채소들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은의 성분을 보충해 주므로 건강을 지켜주는 구실을 한다. 은의 광택은 달빛을 닮아 있다. 금이 뿜어내는 황금빛의 강렬한 유혹과는 전혀 다르다. 노년의 스리 앉은 머리칼도 은발이라면 품격이 달라진다. 노인을 실부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썼던 것은 젊은 날의 욕망이나 욕심을 드러낸 청빈한 모습이라는 뜻 아닐까 싶다. 은유는 감정의 절제를 통한 암시적인 문장이다. 옛사람들은 낙하가 질 때 차마 고운 꽃잎을 밟는 것이 안타까워 꽃그늘 아래 위치한 꽃간을 가지 못하고 이웃으로 살을 꾸러갔다고 한다. 굴뚝을 풍광 좋은 쪽으로 내서 연기와 자연의 조화로움을 감상했으며 수박맞은 여인이 나비배를 들고 성황나무 아래서 남은 여생을 의지할 운명 같은 남자를 기다리는 풍습이 있었다.
직설적인 표현보다 어쩌면 설득력 있는 은유의 문화권을 뜻했던 우리네 정서를 보석에 비유한다면 은이 적합할 것 같다. 수필이란 장녀도 은과 닮아있다. 마음속에 잠재되었던 상념을 불러 모으는 것은 어두운 광선에서 은을 채굴하는 작업이다. 단어를 모아 문장을 비열하는 수필 작법은 은을 주저하는 기법과 같다. 은을 세공할 때 무늬를 양각시키고 칠보를 입혀 멋을 내듯 수필도 묘사와 감동을 주어 서술의 건조함을 걷어내야 한다. 은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수필도 생활과 가장 가까운 문학이다. 은이 닦을수록 아름다운 광택을 내는 것처럼 수필도 다듬고 매만져서 품격을 만들어낸다. 수필을 쓴지 열흘에 되었으나 마음에 드는 걸 한편 못 쓰고 있다. 매사에 성급하고 욕심을 내는 게 탈이다. 내 손에 낀 은반지가 무늬 없이 여백으로 처리한 까닭을 알 것만 같다. 마음을 비우면 무언가 채워진다는 뜻이 아닐까. 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보면 볼수록 은근히 정이 드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첫눈에 반짝 호감 가는 사람의 뜨거움을 견제해야 한다. 지나치게 무뚝뚝한 사람은 감동이 없다. 좋고 싫음에 분명치 않고 감정의 변화가 없으니 감흥조차 사라진다. 없는 듯 존재하다. 어쩌면 마주침이 정겨운 사람,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나는 은 같은 사람이다. 눈빛이 맑고 맘씨가 부드러워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은 같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은의 순도가 중요할 듯하다. 속내에 쇠붙이를 숨겨놓고 겉면에 은을 살짝 입힌 모사된 인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게 사람에게서 은의 함량을 알아보는 시금석이 있으면 좋겠다. 잉카인들이 달의 눈물이라고 했던 은의 소중함을 알 듯도 하다. 끝.